뇌경색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얼굴 한쪽이 삐뚤어지거나 말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 중요한 징후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뇌혈관 질환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 증상들보다 훨씬 앞서서 훨씬 일찍부터 우리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바로 우리 다리입니다.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박사인데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다리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데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신다는 거예요. 계단 오를 때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다든지 걸을 때 발이 잘 안 올라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도 대부분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요,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다리가 보내는 이 미세한 변화들이 사실은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뇌가 지금 여러분한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뇌경색이라는 병은 정말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살아남더라도 몸 한쪽을 못 쓰게 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뇌경색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 같은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관이 서서히 막혀가는 과정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어쩌면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경고 메시지가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바로 다리라는 사실 아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다리는 심장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게다가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위쪽으로 피를 보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조금만 나빠져도 다리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제대로 안 통하면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 다리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그냥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발이 좀 저리네, 다리에 힘이 없네, 이런 증상을 그저 운동 부족이나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하시는 거죠.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뇌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들이에요. 이 신호들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 본인은 물론이고 옆에 계신 가족분들의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제가 연구하던 시절에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김영호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며칠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자꾸 빠지고 걷는 게 불안정했대요. 그런데 그냥 운동 부족이라 생각하고 넘기셨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 내외랑 같이 사셨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다가 장을 보러 가던 날 일이 터졌어요. 갑자기 다리가 휘청하면서 주저앉을 뻔하신 거죠. 다행히 옆에 있던 아드님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바로 조치를 취하셨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70세 박순자님의 경우는 달랐어요. 이분도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으셨는데 단순히 신경통이라고만 생각하셨대요. 파스 붙이고 찜질하고 그렇게 며칠을 버티셨죠. 그러다가 결국 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지금은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같은 신호를 받았는데 대응이 달랐던 거예요. 한 분은 빨리 알아채서 건강을 지켰고 한 분은 늦게 대응해서 평생을 힘들게 사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올 7가지 신호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 경고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신호를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하나 제 경험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만 툭 힘이 풀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양쪽 다리가 아니라 한쪽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함께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요. 뇌경색을 겪은 분들의 절반 이상이 발병 전에 다리 힘 빠짐을 경험했다고 해요. 제가 만난 69세 이춘호 님도 그랬어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왼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그런가 싶으셨대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운동 부족으로 다리 힘이 약해지는 건 양쪽 다리가 함께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뇌에서 오는 신호는 한쪽만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만약 증상이 반복된다면 즉시 시간을 기록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두 번째로 주목하셔야 할 건 다리 저림과 감각 둔화입니다. 발바닥이 마치 솜을 깔아놓은 것처럼 무뎌지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바로 뇌에서 감각 신호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국뇌신경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뇌경색 전조 증상을 보인 분들의 30%가 감각 이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74세 정혜란 님이 그랬어요. 발을 뜨거운 물에 담가도 예전만큼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이건 허리 디스크로 인한 저림과는 달라요. 디스크는 보통 허리를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데 뇌 신호로 인한 감각 이상은 움직임과 상관없이 계속 무딘 느낌이 지속됩니다. 발 감각이 좌우로 차이를 보이면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느 쪽 발인지 정확히 적어 두시는 게 좋아요. 혹시 지금 발이 무딘 느낌이 반복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발 끌림 증상인데요. 전문 용어로는 조카수라고 합니다. 발목에 힘이 약해져서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거예요. 독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발 끌림 증상은 뇌혈관 이상 신호일 가능성이 40%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70세 장성만님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본인은 잘 몰랐는데 아내분이 먼저 알아차리셨대요. 신발 앞창이 한쪽만 유독 빨리 닿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신 거죠. 이런 증상은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아요. 걸을 때 탁탁 소리가 나거나 신발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들리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신발 마모 상태도 유심히 관찰하시고요. 혹시 가족 중에 발 끄는 소리 들린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평소에 잘 다니던 곳인데도 작은 문턱에 자꾸 걸리고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히 조심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이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낙상 사고로 오신 분들을 조사해 보니 그중 20%가 뇌혈관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73세 이은숙님은 평소 잘 다니던 집 복도에서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셨대요.
처음엔 신경 안 쓰셨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이상하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노화로 인한 낙상하고는 구분이 필요해요. 노화는 전반적으로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거고, 뇌 신호 이상은 특정 동작이나 특정 방향에서 유독 자주 넘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증상이 반복되면 뇌 신호를 의심하고 즉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따라 자꾸 걸려 넘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원치 않는 다리 떨림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다리가 저절로 덜덜 떨리는 경험 있으세요? 이건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불안정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유럽 신경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반복적인 떨림은 뇌혈류 저하 신호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71세 김상호 님도 그랬어요.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어도 다리가 떨려서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긴장해서 그런 건 아닌데 말이죠. 단순 긴장성 떨림은 금방 사라지는데 뇌 신호로 인한 떨림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서 충분히 쉬어도 여전히 떨린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복될 때마다 시간과 상황을 기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혹시 쉬어도 다리 떨림이 계속되신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 신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렵고 비틀거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건 손의 쪽 혈류에 이상이 생기면서 균형 신호가 흐트러져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뇌경색 초기 환자들이 아침에 가장 흔히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거든요. 70세 최은정님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는데도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걷는다고 표현하셨어요. 가족들도 처음엔 어디 다친 건가 싶었대요.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하고는 구분이 필요해요. 귀 문제는 주로 빙빙 도는 느낌이고, 뇌 신호 이상은 중심을 못 잡고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걸을 때 걸음걸이를 반드시 점검해 보세요. 아침마다 걷기가 불안정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가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인데요. 이걸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신호예요. 75세 박영자님이 그랬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가 30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거겠거니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분들의 75%가 3개월 안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즉시 기록하고 빠르게 확인해 보셔야 해요. 이건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잠깐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진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신호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제는 이런 신호들을 예방하고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생활관리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먼저 혈압 관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혈압은 120에 80 정도가 이상적이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130에 80 이하를 목표로 하셔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측정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에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왜냐하면 아침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 사고 위험이 크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시고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아침 혈압 기록해 보셨나요? 두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사 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이상적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목표 범위를 따로 정하셔야 하고요.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만 체크하시는데 식후 혈당도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 후 2시간 지났을 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심하게 변하면 혈관벽이 손상되거든요. 최근에 혈당 체크는 언제 하셨나요?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인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특히 튀김이나 가공육은 줄이시고요. 대신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생선을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주일에 생선 몇 번 드시나요? 네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빠른 걸음으로 30분씩 일주일에 5번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예요. 너무 느리게 걸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빠르면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가 딱 적당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요. 혼자 걷기 힘드시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기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몇 분 걸으셨나요? 다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 손상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담배를 피우시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뇌경색 위험이 몇 배나 올라갑니다. 금연이 최우선이에요. 술은 남성 기준으로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가족들한테 금연 선언하시고 매일 기록표를 작성해 보세요. 혹시 아직 끊지 못한 습관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올라가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고요. 밤에 잠을 설치면 다음 날 혈압이 확 올라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 수면 시간은 충분하신가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을 하셔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셔도 좋고, 가벼운 산책을 하셔도 좋아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여덟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져요.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체크입니다.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특히 가족 중에 뇌경색이나 심장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체크하셔야 해요. 미리미리 확인하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방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실천이지만 모이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뇌경색 신호 7가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쪽 다리 힘 빠짐, 다리 저림과 감각 둔화, 발 끌림, 자꾸 걸려 넘어짐, 원치 않는 다리 떨림, 보행 불균형, 그리고 일시적 증상 후 회복까지요. 이 7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뇌경색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얼굴이 비틀리거나 말이 어눌해야만 뇌경색을 의심하시는데 사실 그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거든요. 실제로는 다리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골든타임을 잃고 평생 후회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게 뇌 손상이거든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와 빠른 대응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대응하신 분들은 모두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냥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저림, 반복적인 넘어짐, 결국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침대나 휠체어에 의존하며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죠. 자식들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스스로 걷고, 스스로 화장실 가고, 스스로 밥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건강할 때는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어요. 건강하게 걸으며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하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켜야 할 건강입니다. 제가 오늘 당장 권하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이 있어요. 아침에 딱 3분만 자가 체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간단해요.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 힘이 똑같이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눈을 감고 30초 동안 서 있어 보세요. 중심을 잡기 어렵거나 한쪽으로 쏠린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발바닥 감각을 비교해 보세요. 좌우가 다르게 느껴지면 기록해 두시고요. 이 세 가지만 매일 아침 해보시면 됩니다. 3분이면 충분해요. 양치하시면서 아침 준비하시면서 잠깐만 시간 내서 체크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시고 함께 체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넘어짐과 골절을 줄이는 뇌와 다리 균형 훈련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들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균형 감각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꼭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면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다리에서 어떤 신호를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